네, 잠시 후 민주당의 경선 규칙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유력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경선 초반 판세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자,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전국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 경선 룰 때문에 뭐 약간 잡음이 났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이게 일단 비명계 후보들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뭐 완전 국민 경선으로 경선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변경하는 안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 국민 경선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인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이 모집 기간을 정해서 그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누구나 예.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참여한 국민들과 대의원 또 권리당원이 각각 한 표씩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 경선 흥행 이런 쪽에서 유리하지만 일부 조직표 내지 역선택 우려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 그 경선과 같이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이루어질 때는 뭐 내부의 어떤 역선택이 아니라 외부에서 경선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려는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인단에 참여해서 경선 결과를 왜곡할 우려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이번에 조기 대선으로 가면서 짧은 기간 일정 안에 경선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런 문제 제기가 계속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으로 바꾸는 안을 지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50대 50으로 해서 확정하는 분위기였는데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계속 계셔서 좀 여러 논의를 하고 있고 근데 예.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 이따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 50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경선 룰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미 정했고 그게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네. 예, 어떤 거죠? 국민의힘은 지금 1, 2, 3차 경선 로드맵을 지금 밝혀놓았고요. 예. 1차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100%, 뭐 2차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선거인단 50% 이렇게 예. 가고 2차에서 4명에서 2명으로 3차 가기 전에 50% 이상이 나오면은 거기서 끝이 나는 끝나고, 걸로 이렇게 예. 돼 있습니다. 사실상 4명에서 2명으로 가는 건 결선 투표의 의미를 가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민주당은 지금 보니까 네. 뭐 아마도 민주당은 여태까지 선거인단으로 했던 걸로 계속 제가 알고 지금까지? 있어요. 예. 예. 그 선거인단 규모가 권리당원 규모를 훨씬 넘었었어요. 예. 지난 한 2분 정도 할 때. 네. 근데 이번에 갑자기 50에 50으로 한다니까 이게 사실상 그 의미가 뭐냐면 권리당원들의 비율이 커진 거고 입김이 훨씬 세진 예.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1인 맞춤형으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비명계가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뭐 역선택 방지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라든가 사법 예.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건데 음, 뭐 남의 당 일에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은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선거인단을 여태까지 경선 룰의 주요 장점으로 민주당이 내세운 게 선거인단 투표였거든요. 예. 예. 이번에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김동연 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도 바로 반발을 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상에 이재명 후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 참여가 있을 경우에 격차를 좁힐 수도 있고 네. 또 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 완전 국민 경선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지난 2020년 대선 이후에 특별히 이 권리당원이 늘었고 또 당원들의 이 주권의식, 예. 권리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은 또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지향을 좀 분명히 한 바도 있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을 반영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역선택으로 인한 이 경선 표심 왜곡 이 두 가지가 다 고려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특정 후보의 유불리 문제로 접근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 제도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나 결과가 바뀔 중대한 변수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로서는 본인들의 어떤 기회나 또 이 경선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거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더 연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그분들의 그런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예. 지금까지 또 민주당이 그런 경선을 해왔기 때문에 뭐
전혀 근거 없다 이렇게 배척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민주당의 어떤 상황, 당원들의 요구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으로 인한 촉박한 일정 안에서의 어떤 부작용 우려 이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최종적으로 당원 토론회 개최 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하나로 좀 모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고심이 깊어지는 것 같은 게 경선 룰회원에서 어제는 오늘 2시에 발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또 보도에 4시쯤에 발표가 될 거다. 근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심이 되게 깊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 더 여쭤보자면 그 김두관 전 의원도 어차피 어대명이 되는 그런 경선 룰이 이어진다면 들러리 서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고 김동연 지사도 경선 룰이 이렇게 되면 뭐 고심할 만한 이런 그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러면 경선 룰이 50대 50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 50이 되면 불출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두 분들이? 최종적으로 그 검토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을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50대 50에 지금 바꾸려는 경선 룰에 의하면 당원들의 선택은 상당히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쪽에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 선전을 기대해야 되는데 50대 50의 구도로 가면 사실은 의미 있는 승부가 실제 쉽지 않아지죠. 그러면 들러리 서는 것으로 뭐 비춰질 수 있고 실제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미 결과가 예정돼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그런 고민을 마지막 단계까지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경선 룰이 언제 발표됐는지 저희가 시간에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일 원래 그 후보 대통령 선거 출마하겠다 이게 발표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불출마로 돌아섰을까요? 글쎄요, 그 뭐 깊은 사정을 짐작하기는 힘든데요. 뭐 추측하건대 이렇습니다. 며칠 전부터 사실 불출마 가능성이 슬슬 흘러나왔습니다. 왜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게 선당후사의 정신이라고 보는데 서울시장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저변의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만약 출마 선언을 한다면 시장직을 같이 가져가면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직 사퇴를 해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처럼 그렇게 되면 권한대행 체제로 1년 2개월 정도 서울시정이 가야 되고요. 근데 처음에는 휴가 내고 하겠다 하지 않았어요? 시장직 그것까지도 검토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주요 후보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으려면 배수진을 쳐야 되는 상황이지 이게 지자체장이 지자체장직을 유지하면서 대선 도전했던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때가 거의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건 사실 도민들 시민들한테 예의도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습니다. 지금 10월 보선으로 가면 자녀 임기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그만두더라도 보궐선거는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시장 권한 대행 체제에서 시정을 책임 있게 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그런 오세훈 시장이 이미 시장을 그만둔 이력이 있었잖아요. 그게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압박이 되고 심리적 고충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당내 경선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고요. 아직은 지지 기반이라든가 국민 여론이 수면 위로 뚜렷하게 올라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가다가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정치적 선택의 폭도 확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1, 2, 3차를 얘기했는데 1차에서 우선 네 분에 들어가기도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10분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분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두 사람 안에 들어가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 사람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의 흐름을 대변해야 됩니다. 중도 확장성이라든가 굳건한 보수 기반이라든가 이런 걸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심리적 부담, 그다음 서울시장직에 대한 개인적인 뭐 고충, 고민 이런 게 같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이런 분석이 있는가 하면 불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현실적으로 계산해 볼 때 정치적 이익이 크게 없다고 본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이제 경선 룰이 확정되고 국민의힘 내부 후보들이 출마 러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결과대로 이 경선이 그대로 진행이 돼서 4인 안에 들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부터 시작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명태균 의혹 관련해서 뭐 그게 결정적인 것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그게 이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런 네. 계산을 해 보면 나섰다가 사인에 들지도 못하고 시장직을 사퇴하기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 고민을 해 보면 예. 출마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래서 이제 뭐 불출마 선언 이렇게 또 장황하게 하는 경우는 처음 봤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예. 길게 보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도 뭐 출마하는 후보들을 돕고 마중물이 되겠다 이랬지만 보수 재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이 사실은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요. 그 선거에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4인 안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는 또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면 사실은 정치적 생명에 상당한 치명적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길게 보고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론조사 확인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했어요. 그러면 그런 그 오세훈 시장의 지지층은 과연 어디로 흩어질 거냐 그것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그게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큰 선거든 당내 경선이든 간에 이게 구도는 1대1 구도로 최종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도 확장성의 문제냐 굳건한 기반의 문제냐로 따지면 오세훈 시장은 어느 쪽일까요? 예. 아마도 중도 확장성 쪽에다가 예. 이게 그 방점을 두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점에 있어서 그걸 주장하는 분들이 이거를 받아 먹겠다고 네. 하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경선 수면 위로 오세훈 시장이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대체적인 잠재 주자들에 대한 지지율 조사 정도였는데 그 네. 지지율 조사가 예를 들면 우상향을 그렸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예. 정체되거나 우하향을 그렸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내에 국회의원이라든가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책임당원의 기반이 지금 확인된 바가 우선 없고요. 예. 그다음에 경선 출마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 지지를 얼마나 받는지도 드러난 게 사실은 없어서 제가 볼 때는 고르게 후보들이 가져갈 것 같은데 예. 오세훈을 시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전통 보수층도 있을 것이고 중도층도 있겠지만 네네. 전통 보수층들은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보수 굳건한 기반을 가진 후보들에게 옮겨갈 것이고 예. 중도 성향은 아마 분산돼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치우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예, 말이네요. 딱 한 분이나 누가 받아먹는 구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의원이 중대 앞에 햄버거 집에서 같이 햄버거를 드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선거 전에 연대를 시사한 겁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같이 하는 것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두 분이 지금까지 탄핵 국면에서 보인 행보를 보면 지지층이 겹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통점이 탄핵 반대로 그렇죠. 가야 될까요? 탄핵 반대도 좀 강경한 예.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파면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층들이 이번 경선에서 선택을 한다면 그 두 분 중에 한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출마 여부가 좀 판단이 좀 상대적으로 늦었죠. 거론되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 걸 고려하면 두 분이 같이 행동하는 게 지금까지 전체적인 경선에 있어서 이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고 4인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두 분의 협력과 연대가 그 표를 직결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런 뭐 전략적 고려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1차 100%그 국민 여론조사 이전에 네. 혹시 뭐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이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는 계속해서 연대해서 갈지 아니면 각자 행보를 통해서 사인에 들기 위한 또 다른 방향의 선택을 할지는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이 지금 그 경선 전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는 거 보면 그냥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의중을? 그렇죠. 예.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굳건한 보수 기반 위에서요. 네. 당원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후보 측이 있을 수가 있고
중도 확장을 주장하는 책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김문수 전 장관이나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지지층이 겹칩니다. 네. 겹치는데 이제 이게 단일하든 그 뭐 이 연대 가능성이든 이 경우에는 경선의 과정을 통해서 한 곳으로 힘을 수렴할 수 없을 때 쓰는 용어거든요. 예. 1차, 2차, 3차를 거쳐서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후보가 그 숫자가 줄어들면요. 탈락하는 분을 지지하는 표는 그 유사한 대로 붙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그 두 분이 만나서 하는 이거는요. 예. 누구에게 힘을 몰아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예. 같이 뜻을 같이 하고 같이 드러냄으로 해서 오히려 집중 효과를 노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가지고 연대 가능성이라든가 단일화라든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1차는 그럼 따로 나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저는 따로 나와서 예. 경쟁을 해서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분 내년에 안에 들어야 되죠. 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예. 그러면 그 중에서 만약에 거기 들지 못하는 분은 서로를 밀어주는 식의 묻기는 할 수가 한 번은 되고 있겠지만 한 번 안 될 때. 정책적 선택지를 국민 예. 앞에서 출마하겠다고 해놓고 먼저 철회를 한다든가 이런 수순은 안 갈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을 출마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본인은 확실하게 대답 안 하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굉장히 나오시라 이렇게 권유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뭐 글쎄요.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기본 입장은 이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뭐 출마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개인의 선택인데 예.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대로라면은 그분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참여를 해서 예. 선택을 받든지 뭐 정리를 하고 나가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특혜 지금 없이. 언론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뭐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 안 한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관계자들이 그분을 찾아뵙고 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신 다음에 몸을 일으킨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예. 공학적인 내용들이 언론에 흘러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그 내용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그런 일을 하고 다닌다면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예. 그거는 한다면 당 테두리 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진짜 무소속 후보를 돕겠다 그러면 당을 탈당해서 나가서 돕든지 예.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고 과정이 투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보는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요. 예. 지금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예.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공정한 대선을 치러야 될 권한대행께서 그걸 그만두고 나오시면 예. 그럼 곧바로 그 다음에 사회부 총리로 넘어가서 권한대행으로 가야 됩니까?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뭐 부추기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은 예. 제가 볼 때는 평생 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의 봉사해온 한덕수 총리는 그런 선택은 저는 안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예. 어찌됐든 군부를 떼더라도 법도와 절차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군부를 떼야지. 공정하게 하라. 예, 적정하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표 권한대행이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당연하죠. 예. 1차적으로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 조기 대선이 굉장히 좀 혼란한 과정에서 지금 치러지는 상황 아닙니까? 네. 공정한 선거 관리 그리고 새로 출범한 정권을 준비하기 위한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인 행적을 보면 예. 특히 가장 최근에는 이 헌법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두 분을 지명한 행위 명백히 위헌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어떤 계획, 기획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하나하나 다 개별 행위가 아니라 모종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내심 있어 보여요. 출마 욕심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요. 예. 그것을 본인의 어떤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정상 간 통화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 스물스물 흘러나온 얘기가 대권 관련된 출마 여부를 두 정상이 같이 나눴다. 이 얘기가 어디에서 왜 나왔겠습니까? 예. 이게 사실 뭐 그 얘기가 실제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언급이 됐어도 트럼프의 스타일상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잠깐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꽤 의미 있는 그러니까 차기 뭐 집권 가능성 있는 후보로 언급한 것처럼 굉장히 이거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각 언론이나 이 연락을 통해서 예. 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 어떤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실제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지어 그게 50명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 친윤계 의원들이 부추기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본인 또 역시 마다하거나 뭐 최초 입장처럼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본인을 선택하고 지지하려는 흐름이 구체화되는 점 그리고 어차피 경선 참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한 다음에 단일화로 가야 되는데 그 경우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은 결국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엊그저께 여론조사 처음 이제 등장을 했죠. 이후 조사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지율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서 출마 여부를 고민할 텐데요. 저는 매우 무책임한 자세고요. 자격도 없고 대선 후보로서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방금 말한 여론조사가 갤럽에서 지난 8일에서 10일까지 조사한 건데 여기에 이제 한덕수 대행이 첫 등장을 한 거예요. 이재명 전 대표는 37% 나왔고 한덕수 대행은 2% 나왔습니다. 그러면 짧게 나온다는 생각은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올 것 같다는? 지금 분위기로는 뭐 가능성은 저는 한 50대 50으로 보는데요. 지금까지 보인 행보는 분명히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지가 진짜 있다고 봐야 될까요? 출마 의지가? 지금 글쎄요. 이런 이제 100% 추측에 의해서 이런 기사가 나올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아마도 뜻을 정하지는 못하셨다 하더라도 고민하는 지점까지는 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주변에서 들어요. 의원들도 계속 나가시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지고요. 그렇다면 과정에 맞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되고요. 절차가 뭐예요? 다음 주 월화 중에는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후보로? 그렇죠. 14, 15 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경선에 나가시려고 했으면 지난주에 사퇴를 하셨어야 되는 상황이라 이 시점을 놓치는 걸 보면서 내가 뭐 고민이 깊은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선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당의 주요 당사자들이 선 밖에 나가서 무소속 후보를 옹립한 다음에 단일하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시든 안 하시든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 있고 거기에 따른 뭐 비판이 있든 불만이 있든 그런 것도 본인이 감당할 몫이지만 우선 절차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통로를 열어서 들어가셔야지 이렇게 그거는 좀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다음 주 월화에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궁금해하는데 입장 표명은 그럼 내일 일요일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경선 등록을 하려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뭐 지금은 경선을 생각 않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벌써 원장님 말씀대로 사퇴했어야 되고 이번 주말에는 출마 입장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가능성은 국민의힘 이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면 그 이후 시점 여론의 추이를 보다가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후에 최종 단계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과정 이 기획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나마 이제 중도 확장성 그래서 민주당 후보와 의미 있는 이 승부를 해볼 수 있는 후보라고 평가한 모양인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무슨 성공한 정권의 성공한 총리였습니까? 이 파면으로 파국을 맞이한 정권의 2인자였고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독선과 독주에 대해서 총리로서 견제하거나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한 분입니다. 나와도 안 될 텐데 그 끈을 부여잡으려는 국민의힘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룰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도 궁금해지네요.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